지금 태국 정부의 무책임 때문에 관광도시 푸켓까지도 경기가 침체될 상황인데 도대체 어떻게 책임지려고 저러는 거야? 여기 IT 컨설턴트 출신인 미국인 관광 가이드가 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경제 붕괴 상황에 대해 한국인들을 향한 태국인들의 현지 반응이 굉장히 어이없으면서 화가 난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사연이지? 바로 들으러 가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이라고 합니다. 35살이고 현재 태국 방콕에서 관광 가이드와 에어비앤비 숙박업을 하며 살고 있는 미국인이에요. 제 이야기가 조금은 특별할 수 있겠네요. 아메리칸 드림을 줬다가 결국 태국에서 새로운 삶을 찾게 된 과정을 들려드릴게요. 저는 원래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IT 컨설턴트로 일했습니다. 미국 5대 주립대학을 나와 유명 기업에 취직했고 남들이 보기에는 부러울 만한 삶을 살았죠. 하지만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날들의 연속이었어요. 밤낮 없이 일하고 주말까지 회사에 나가는 게 일상이었답니다. 처음에는 그런 생활이 도전적이고 흥미진진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지쳐갔죠.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게 고통스러웠고 회사에 가는 발걸음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결국 번아웃이 왔습니다. 30살, 제 인생의 전성기라고 생각했던 그때 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만 틀어박혀 지냈죠. 우울증도 찾아왔고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우연히 TV에서 동남아 배낭여행 프로그램을 보게 됐어요. 푸른 바다, 여유로운 사람들, 저렴한 물가, 모든 게 제가 살던 세상과는 정반대로 보였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지금 내게 필요한 건 저런 세상이라고요. 용기를 내어 모든 걸 정리하고 배낭 하나 메고 동남아로 떠났습니다.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를 거쳐 마지막으로 태국에 도착했죠. 그리고 이곳 태국에서 저는 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어요. 태국의 첫인상은 정말 강렬했습니다. 활기 넘치는 방콕의 거리, 친절한 현지인들, 맛있는 음식들, 모든 게 새롭고 신선했어요. 특히 이곳 사람들의 여유로운 삶의 모습에 매료됐죠. 바쁘게 살던 제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거든요. 여행을 하면서 점점 더 태국이라는 나라에 빠져들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오랜 역사와 전통,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사람들. 이곳에서라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태국에 정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막연했죠.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걱정도 많았어요. 하지만 이전의 제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기에 뭐든 해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했답니다. 우선 영어 강사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미국인이라는 이점을 살려 현지 학원에서 일자리를 구했죠. 그러면서 틈틈이 태국어도 배우고 태국 문화에 대해서도 공부했습니다. 점점 이 나라에 대해 알아갈수록 더 매력을 느꼈어요. 그러던 중 우연한 기회에 관광 가이드 일을 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죠. 태국에 대해 아직 잘 모르는데 가이드를 할 수 있을까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었고 이 기회를 통해 태국에 대해 더 깊이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관광 가이드 일은 생각보다 재미있었습니다. 다양한 나라에서 온 관광객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태국의 아름다움을 소개하는 게 즐거웠어요. 특히 제가 미국인이라는 점 때문에 서양인 관광객들과 더 쉽게 소통할 수 있었죠. 일을 하면서 점점 더 태국에 대해 알아갔고 방콕의 화려한 사원들, 아유타야의 고대 유적, 푸켓의 아름다운 해변, 매일매일이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었어요. 그러다 문득 생각했죠. 내가 이렇게 태국의 매력에 푹 빠졌는데 다른 사람들도 이런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다고요. 그래서 시작한 게 에어비앤비 숙박업이었습니다. 방콕 시내에 작은 아파트를 임대해 에어비앤비로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숙소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알게 된 태국의 매력을 손님들에게 전해주고 싶었거든요. 방 안에 태국 문화를 소개하는 가이드북도 만들어두고 직접 추천하는 현지 맛집 리스트도 제공했죠. 이렇게 관광 가이드와 에어비앤비 숙박업을 병행하면서 저는 점점 더 태국에서의 삶에 적응해갔습니다. 물론 힘든 점도 있었어요. 언어의 장벽, 문화적 차이, 때로는 향수병. 하지만 그 모든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이전의 살보다 훨씬 더 행복하다는 걸 느꼈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번아웃이 제게는 축복이었던 것 같아요. 그 고통스러운 경험이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미국에서 의미 없는 일에 매달려 살고 있었을 테니까요. 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통해 저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태국에서 관광 가이드로 일하면서 다양한 국적의 관광객들을 만났지만 특히 한국인 관광객들과의 만남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관광객 그룹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인들의 독특하고 긍정적인 특성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눈에 띈 것은 한국인들의 예의 바른 태도였습니다. 태국은 관광지로 유명하지만 안타깝게도 일부 관광객들의 무례한 행동으로 인해 현지인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한국인 관광객들은 달랐죠. 그들은 항상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녔고 현지 문화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한 번은
한국인 가족 관광객을 안내하던 중 있었던 일이 기억에 남아요. 태국의 유명 사원을 방문했을 때 그들은 신발을 벗고 조용히 입장하는 것은 물론이고 아이들에게도 사원 내에서 조용히 해야 한다고 미리 교육시키는 모습을 봤죠. 이런 모습은 다른 국적의 관광객들에게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인들의 높은 시민의식이었어요. 태국은 아름다운 나라지만 안타깝게도 쓰레기 문제가 심각한 편입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무심코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한국인 관광객들은 달랐어요. 그들은 항상 자신의 쓰레기를 챙겨가거나 쓰레기통을 찾아버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 번은 해변 투어 중에 있었던 일인데 한 한국인 가족이 다른 관광객들이 버린 쓰레기까지 주워 담는 모습을 봤어요. 저는 그들에게 왜 그러냐고 물었죠. 그들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우리가 방문한 곳은 깨끗하게 두고 가야죠. 이런 말을 들으니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놀라웠던 건 한국인들의 뛰어난 영어 실력이었어요. 이는 제가 그들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게 해주었고 한국 문화에 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20대 초반의 한국인 대학생 그룹이었어요. 그들은 영어로 유창하게 대화를 나누며 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깊이 있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심지어 태국어로 간단한 인사말도 배워와서 현지인들과 소통하려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한국인 관광객들과의 만남을 통해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갖게 된 저는 자연스럽게 제 사업의 주 고객층을 한국인으로 설정하게 되었어요. 에어비앤비 숙소와 관광 가이드 서비스 모두 한국인 고객들을 위주로 운영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단순히 사업적인 이유였지만 점차 한국인 고객들과 깊이 있는 관계를 맺게 되면서 제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애정도 커져갔어요. 한국인 관광객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한국의 빠른 경제 성장과 문화적 성취에 대해 알게 되었죠. 불과 몇십 년 만에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한국의 이야기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 중년 부부와 나눈 대화가 특히 기억에 남아요. 그들은 한국의 발전 과정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는데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일한 국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존경심이 생겼습니다. 그들의 부모 세대는 하루 12시간씩 일하며 자녀 교육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다고 해요. 이런 노력이 오늘날의 한국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또한 한국의 문화 콘텐츠, 특히 K-팝과 한국 드라마의 세계적인 인기에 대해 들으면서 정말 놀랐어요. 태국에서도 한류의 영향력을 실감할 수 있었지만 그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는 걸 알게 되니 더욱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작은 나라에서 시작된 문화가 이렇게 세계를 매료시킬 수 있다는 게 정말 인상적이었죠. 한국인 관광객들을 만나면서 저는 점점 더 한국이라는 나라의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물론 태국에서의 삶도 좋지만 한국의 발전된 모습과 시민의식은 정말 부러웠습니다. 특히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 깨끗한 거리, 그리고 높은 교육열 등은 태국과 비교하면 훨씬 앞서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예를 들어 한국인 관광객들은 종종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24시간 운행되는 깨끗하고 안전한 지하철, 그리고 몇 분 단위로 정확하게 도착하는 열차.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태국의 교통체증과 불편한 대중교통이 떠올라 부럽기도 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을 통해 알게 된 한국의 모습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었어요. 물론 태국에서의 삶도 나름대로 좋지만 한국의 발전된 모습을 보면 볼수록 나도 한국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저는 점점 더 한국 문화에 매료되어 갔어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한국 드라마와 영화도 자주 보게 되었죠. 심지어 제 에어비앤비 숙소에 한국 스타일의 요소들을 추가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식 온돌방을 만들고 한국 라면과 김치를 제공하기 시작했죠. 이런 노력들이 한국인 고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으면서 제 사업은 더욱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속에서 일어났어요. 한국인 고객들과 교류하면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적인 경제 강국이 된 한국의 이야기, 세계를 매료시키는 한국의 문화 콘텐츠, 그리고 끊임없이 혁신을 추구하는 한국인들의 정신. 이 모든 것이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죠. 이제 저는 단순히 사업적인 이유를 넘어서 진심으로 한국과 한국 문화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인 고객들을 맞이할 때마다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지고 언젠가는 꼭 한국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인생에서 한국인 고객들과의 만남은 단순한 비즈니스 관계를 넘어 새로운 문화를 이해하고 사랑하게 된 소중한 경험이 되었어요. 이제 저에게 한국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닌 제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답니다. 제 사업이 번창하고 한국인 고객들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던 그때 갑작스러운 소식이 태국을 뒤흔들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을 대규모로 강제 추방한다는 뉴스였어요. 처음에는 이 소식이
제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몰랐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이 심각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태국 내에서 반한 감정이 급속도로 고조되기 시작했어요. SNS에서는 샵밴코리아 해시태그가 빠르게 퍼져나갔고 한국 제품 불매운동이 시작되었죠. 심지어 일부 과격한 사람들은 한국인 관광객들을 배척하자는 주장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저는 깊은 우려를 느꼈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제가 알고 지내던 태국인 친구들의 변화였습니다. 평소에 한국 문화를 좋아하고 자주 한국 제품을 구매하던 친구들조차 갑자기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우리를 무시한다. 한국 제품은 이제 사지 말자와 같은 말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제 사업도 직접적인 타격을 받기 시작했어요. 한국인 관광객을 주 고객으로 삼았던 제 에어비앤비 숙소의 예약률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평소라면 한 달 내내 예약이 꽉 차 있었을 텐데 이제는 일주일에 한두 팀 정도만 오는 상황이 되었죠. 관광 가이드 일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인 관광객들의 문의가 뚝 끊겼고 가끔 문의가 와도 태국이 안전한가요? 라는 질문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일부 태국 현지인들은 제가 한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장사한다는 이유로 저를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왜 우리나라에서 한국인들을 도와주느냐는 식의 말을 들을 때마다 참 난감했습니다. 심지어 제 에어비앤비 숙소 앞에 한국인 출입 금지라는 낙서가 생기기도 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알고 있는 한국과 한국인들의 좋은 면들을 태국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시도가 오히려 역효과를 낼까봐 두려웠어요. 게다가 제 생계도 위협받는 상황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막막했습니다. 밴코리아 운동의 영향은 너무나 컸습니다. 제 사업은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었고 한때 번창했던 제 에어비앤비 숙소는 이제 간신히 운영을 유지하는 정도가 되었어요. 관광 가이드 일은 거의 없어졌고 생계를 위해 다른 일을 찾아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밴코리아 운동이 한창인 가운데 저는 태국 사회의 이중적인 모습을 목격하며 큰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 문화에 열광하던 태국인들이 갑자기 극단적인 태도, 변화를 보이는 모습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태국에 처음 왔을 때만 해도 한류의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K-팝 음악이 흘러나왔고 태국 젊은이들은 한국 아이돌의 패션을 따라하기에 바빴죠. 한국 화장품과 패션 브랜드는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한국 음식점은 항상 사람들로 붐볐어요. 심지어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유행처럼 번졌던 걸 기억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한국 제품을 공개적으로 불태우는 장면을 목격했을 때는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전에는 한국 아이돌 포스터를 들고 다니던 학생들이 이제는 한국 제품 사지 말자는 피켓을 들고 거리를 활보하고 있어요. 이런 극단적인 변화를 보면서 저는 태국 사회의 성숙도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특히 태국 정부와 관련 업계의 감정적 대응은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태국 여행업협회 부회장이 일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관광을 폄하하는 발언을 한 것은 충격적이었어요. 그는 한국을 찾는 태국인 관광객이 감소한 건 관광 명소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한국은 영화와 넷플릭스를 통해 알려져 관광 명소 수명이 짧다거나 중국과 일본의 명소가 더 많다는 등의 발언도 했죠.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외교적 결례라고 볼 수 있는 발언이었습니다. 이런 발언들이 얼마나 부적절한지는 한국 측의 즉각적인 반응에서도 알 수 있었어요. 주태국 한국문화원과 한국관광공사 방콕지사가 곧바로 문제를 제기했고 결국 태국여행업협회 회장은 협회 입장이 아닌 개인적 발언으로 오해와 심려를 끼쳤다는 사과 서한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과가 과연 진심이었을까요? 저는 이것이 단순한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태국 사회에 만연한 반한 감정의 표출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한국을 찾는 태국 관광객이 7개월 연속 줄고 있다는 통계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죠. 태국에서는 한국 입국에 필요한 전자여행허가가 거부되거나 입국 심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주장이 퍼지면서 반한 감정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대부분 과장되거나 왜곡된 정보에 기반한 것이라고 봐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저는 태국 정부와 관련 업계의 미성숙한 대응에 깊은 실망을 느낍니다. 국제관계에서는 감정적인 대응이 아닌 이성적이고 외교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태국은 이 점에서 많이 부족해 보였죠. 한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비자 제한, 입국, 심사 강화 등의 조치는 결국 태국 경제에 더 큰 타격을 주고 말았습니다. 방콕의 쇼핑몰들이 한산해지고 푸켓이나 파타야 같은 유명 해변 리조트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관광업에 의존하던 많은 태국인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정부의 감정적 대응이 결국 자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보며 저는 깊은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가장 분노를 느꼈던 것은 한국인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와 편견이었어요. 제가 아는 한국인 친구들은
대부분 예의 바르고 친절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태국의 문화를 존중하고 현지인들과 소통하려 노력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거리를 걸을 때마다 적대적인 시선을 받고 식당에서 서비스 거부를 당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었죠.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일부 태국인들이 보이는 맹목적인 증오였습니다. 한국의 불법 체류자 단속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이 모든 한국인을 미워할 이유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한국과 관련된 모든 것을 무조건적으로 비난하고 배척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태도는 결국 태국 사회의 미성숙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복잡한 문제를 이성적으로 바라보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대신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은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특히 한국 문화를 좋아한다며 열광하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태도를 바꾸는 것을 보며 태국 사회의 이중성을 실감했어요. 진정한 문화 교류와 이해는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한 나라의 정책에 대한 불만이 그 나라의 모든 것을 부정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되죠.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종종 한국에 대해 변호하는 입장에 서게 되었습니다. 태국 친구들에게 한국의 입장을 설명하고 불법 체류 문제의 복잡성을 이해시키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이성적인 대화가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죠. 오히려 제가 한국 편을 든다며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태국 사회의 또 다른 면을 보게 되었어요. 자국의 잘못은 보지 않고 남의 탓만 하는 모습,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시켜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는 태도, 그리고 감정에 쉽게 휘둘리는 여론, 이런 것들이 태국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모든 태국인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이성적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의 목소리는 감정적인 다수에 묻혀버리는 경우가 많았죠. 이런 상황을 지켜보며 저는 태국에 대한 제 생각을 재평가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이 나라의 아름다움과 사람들의 친절함을 사랑하지만 동시에 사회의 미성숙한 면모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런 경험을 통해 한국에 대한 제 존경심은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빠른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시민의식의 성숙도, 국제사회에서의 책임감 있는 태도 등에서 한국은 태국이 배워야 할 점이 많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반면 한국의 대응은 매우 성숙하고 전문적이었다고 생각해요.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즉각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외교적 채널을 통해 적절히 대응한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이런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저는 한국의 문화적, 외교적 성숙도에 대해 더욱 깊은 존경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 여러분들께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태국의 일부 사람들과 정부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해 많은 한국분들이 불편과 상처를 겪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인인 제가 감히 태국을 대신해 사과드리는 것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이곳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으로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모든 태국인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꼭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만난 많은 태국인들은 여전히 한국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있어요. 이번 사태로 인해 양국 관계가 흔들리고 있지만 태국과 한국의 오랜 우정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한국 여러분들은 태국이 어떤 행동을 취해야 이번 일에 대해 마음이 풀릴 것 같으신가요? 태국과 한국의 관계 개선을 위해 태국이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한국을 좋아하는 태국의 미국인 출신 여행 가이드가 전해온 진심 어린 한국에 대한 고민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가면 좋을지 많은 댓글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